딱 1년 됐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했는데 글쎄요. 여기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멀티 채널, 멀티 기기 시대라고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와닿으세요? 멀티 채널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뭐 웹사이트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카카오토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멀티 채널이라고 얘기하고요. 멀티 기기라고 그랬을 때는 요즘에는 단순히 이제 PC로 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도 보기도 하고 요즘 모바일 기기로도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기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대. 요즘에는 사실은 뭐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뭐 다 PC 앞에서 또 모니터도 컸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만했잖아요, 모니터. 뒤도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크고 그래서 키보드가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가 사실은 10년 전이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은 뭐 다 LCD에다가 되게 뭐 좋은 모니터 얄팍한 모니터에다가 뭐 굉장히 좋은 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글쎄요 10년 전으로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를 하면 다들 이게 뭐 플립폰이냐 아니냐 뭐 초콜릿 폰이냐 뭐 그런 거 쓰다가 기억나세요? 문자도 이렇게 막 한 손으로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채널은 더 다양해질 거고 기기는 더 다양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 앞으로 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영리든 아니면 영리든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뭐 지금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일하는 포럼1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포럼1이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비영리, 재단 그리고 정부기관에 특화된 미디어와 웹사이트 그리고 뭐 모바일 등을 이제 기획하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에이전시죠. 풀 서비스 에이전시인데 주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단체들입니다. 미국에는 이 큰 정부기관도 있고 월드뱅크랑도 같이 일하고 되게 큰 기관들이죠. 작은 기관들도 있고 또 미국엔 또 재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에서 이제 대기업 창업자들이 나중에 대기업을 떠나면서 이제 창립한 재단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은 존슨 앤 존슨 이의 창업자가 이제 시작한 재단이고요. 그리고 뭐 해리 트루먼 파운데이션이 이제 옛날 대통령이 시작한 재단이고 되게 다양한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1996년에 창립 이래 계속 재단과 그리고 비영리들과 미국 정부기관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전에는 뭐 웹기획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영업과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잡기 이게 시애틀이거든요. 제가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버스를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돼 있죠. 이것보다 보면 우리나라 진짜 인프라를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기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명동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분당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버스는 도착할 겁니다. 뭐 1005-1번, 뭐 2005번, 뭐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뜨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되게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그 시스템을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 노선들을 다 그거를 데이터화를 시켰고 그 노선 정보뿐만 아니라 정류장 정보도 다 데이터화를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 이 버스가 이 노선에서 이 정류장에 언제 도착할 것까지 다 데이터를 누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그 그게 컨텐츠인데 그걸 고민한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가 스마트폰에도 볼 수 있고, 뭐 서울버스 또는 뭐 스마트폰, 또 웹사이트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전광판에도 나올 수 있게끔 그 데이터가 가공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요즘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웹사이트는 저희가 컨텐츠를 올리면 사실은 다른 곳에는 이제 그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웹사이트는 볼 수 있지만 그게 모바일로 갔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왜냐면 글씨가 작거나 아니면 너무 그 텍스트 길이가 길거나, 또는 뭐 다른 곳에다가 이제 만약 앞으로 미래에 있을 기기에다가 이제 올리려고 그러면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멀티미디어, 그리고 멀티기기, 그다음 멀티 채널 세상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도 역시 저희 페이스북 이렇게 하시게 되면 페이스북 웹사이트도 있지만 이게 페이스북 페이퍼라는 앱을 새로 만들어서 그 페이스북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도 역시 모든 그 데이터와 콘텐츠가 그거를 위해서 다 쪼개지고 다 이제 콘텐츠가 이제 그 작은 그 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에서도 보기 쉽게 돼 있고, 그다음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푸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이제 쉽게 조그맣게 메시지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친구들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은 콘텐츠가 또 소셜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어떻게 누가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사실은 콘텐츠가 순수히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 사실 그 컨텐츠가 더 큰 임팩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하기 쉽게 또 가공이 돼야 되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클라우드죠. 모든 게 다 단순히 하나의 PC나 아니면 하나의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채널들, 그다음 많은 기기를 통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한번 볼까요? 이게 10년 전의 미래였습니다. 이게 노키아에서 10년 전에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이제 10년 후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 생기기도 전이에요. 이분들은 노키아가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였었는데, 잘 나갈 때는 이런 작업들도 했습니다. 뭐 LCD 판이, 전광판이 이렇게 그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팔찌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펴서 이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이제 정보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토타입을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들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노키아는 지금 어디 갔나요? 노키아 폰도 이제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갔는데, 그렇게 미래를 사실 내다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떠오르고 있는 무슨 뭐죠? 그 갤럭시 기어인가요? 기어 뭐 1이 나오고 이제 2가 나오고, 근데 갤럭시 기어는 이제 화면이 이게 조그맣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콘텐츠가 올라가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큰 텍스트가 여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가 어떻게 공유가 돼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사실 화면들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글 글래스 이거 쓴 거 보셨어요? 미국에 가끔가다 있거든요. 되게 흉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호죠, 1호. 그러니까 이제 첫 시도죠.
그리고 이 안경 그 폼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게 클라우드랑 그 와이파이랑 또 이제 그 이통사랑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끌어내리고 올릴 수 있다는 게 큰 대단한 그 기술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시도기 때문에 뭐 2차, 3차, 4차, 5차, 뭐 4세대까지, 5세대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통 안경, 약간 두께가 있는 안경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화면에, 이 조그만 스크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핏빗이라는 건데 그 어떻게 운동하는 거, 운동하고 내가 이제 뭐 그 똑똑한 만보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내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또 단순히 취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큼 더 걸어야지 오늘의 걸어야 되는 양들을 그 내가 원래 계획한 만큼을 걷게 된다는 거를 이걸 또 보여주는 조그만 화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향, 양방향 그런 소통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컨텐츠가 이 사람과 유저와 어떤 작용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그 식물이랑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꼽아 놓으면 내 스마트폰으로 저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양분이 더 필요합니다. 또는 뭐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다. 그런 데이터까지도 이제 많이 그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건데 온도 그 조절기인데 이 온도 조절기가 단순히 그냥 그 내가 세팅을 하면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팅하는 걸 통해서 이 기기가 배웁니다. 이게 또 이제 클라우드랑 또 연결돼서 내가 집에 오면 대개 이 온도에 갖다 놓더라. 내가 몇 시에 내가 그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해서 이게 그 사실은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내가 조정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 기기가 알아서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컨텐츠지만 이 컨텐츠랑 이제 다시 다른 컨텐츠랑 또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끼리 연동이 되고 그게 또 내 생활과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와 또 작용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어떻게 소셜해지냐면 한 동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온도에 쾌적함을 느낀데 지금 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좀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소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지금 많습니다. 조금 그 온도를 조절하면 저희가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셜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애플 매장인데 애플 매장에서 요즘에 최신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냐면 아이비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와이파이는 대충 어느 정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3G나 4G나 뭐 LTE는 이제 다 그거를 내가 위치 정보를 이제 GPS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데 아이비컨을 쓰게 되면 내가 실제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매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아이패드 앞에서 뭘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편리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여기 유스보이스 랩에 오게 되면 그 아이비컨이 작동하고 있으면 내가 유스보이스 랩에 들어왔다는 거 알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무슨 누가 무슨 강의를 할 거고 안내를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뭐 많은 뭐 유적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데마다 내가 정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곳에 이제 사고 다발 지역이 있으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이제 그 의사소통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있는 시애틀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를 본인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쓰다가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필요할 때는 이거를 그냥 스마트카를 이제 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분당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분당 한 400원 정도 하는데, 뭐 동네에 뭐 실어 나를 거 있으면 한 20분 정도 빌리면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안에도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 어떻게 컨텐츠를 올릴 건지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10년 전, 5년 전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한국에 오면 뭘 느끼냐면 가는 데마다 화면이 굉장히 많아요. 온통 화면이에요. 버스 안에도 화면이 있고, 무슨 어디 뭐 지하철역 가도 화면이 있고, 진짜 우리나라만큼 화면이 많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비영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실은 화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다양한 기기, 그 다음 다양한 채널에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가 올라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태블릿은 당연한 채널이고요.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번 이게 항상 결론인데, 기술은 항상 변해요. 기술은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계속 그냥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술은 항상 변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채널이 항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기는 항상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사용자의 니즈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니즈가 뭡니까? 내가 만약 버스를 탈 거면 버스를 타는 게 내 니즈가 아니라 A에서 B까지 이동하고, 내가 누굴 만나러 간다면 누굴 만나는 게 내 니즈지, 사실은 버스를 타는 게 제 니즈는 아닙니다. 버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스케이트보드가 됐든 교통수단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혁신되면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A에서 떠나서 B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는 그 니즈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분들이 이제 비영리 사업하는 것 중에서 그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니즈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총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그 니즈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하는, 그 이슈를 갖고 접하게 하는 기기와 기술은 항상 바뀝니다.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기술은 항상 바뀌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니즈를 충족하는 그 니즈는, 그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그게 제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술인지, 그런 것들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자면 지금 아이패드 미니인데, 아이패드 미니는 10년 전에 없었어요. 20년 전엔 당연히 없었고. 그렇지만 내가 출장 와 있을 때 우리 애들이랑 의사소통해야 된다는 니즈는 항상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를 들고 아빠는 지금 어디 와 있어? 뭐 하고 있어? 니네들 밥 먹었니? 뭐 잘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로 페이스타임으로 의사소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 니즈는 바뀌지 않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기술은 항상 바뀌는 거죠.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지만 10년 후에는, 10년 뒤로 봤을 때, 그렇게 구린 그 기기를 갖고 의사소통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10년 후에는 구글 글래스 5세대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의사소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죠. 근데 기본적인 내가 갖고 있는 니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니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니즈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가 앞으로 어떤 기회에 어떻게 활용될지 진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컨텐츠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기기 또는 채널에 맞게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인텔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인텔에서 인류학자들이 이제 고용을 해서, 인텔이 이제 칩 만드는 회사잖아요. 칩 만드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 인류학자를 고용을 할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가 많은 기기에 들어가는데 그 기기가 앞으로 어떤 기기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다. 그럼 모바일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전기 사용량이 적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적합한 그 산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칩을,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게 그 제네비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텔에서 최고 인류학자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의 이제 최고참입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전자기기, 모바일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가, 그것들을 봅니다. 자동차 안에서 뭐 대시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거를 헝겊 위에다가 다 내려놓고 그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이제 프린트아웃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기기와 어떤 니즈가 있을지, 그리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전자기기와 그 상호작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표현하냐면, 사실은 이분은 앞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 니즈를 분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니즈가 결국은 컨텐츠와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knowledge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이제 지금은 컨텐츠가 디바이스 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랑 이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떠나서 다른 기기에서 보려고 그러면 그 컨텐츠가 웹사이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모바일에서 활용이 됐든 웹사이트에서 활용이 됐든 아니면 구글 글래스에서 활용이 됐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러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려면 컨텐츠를 기기 또는 채널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있는데, 웹사이트로 가든 소셜 미디어로 가든 마이크로 사이트로 가든 블로그로 가든 뭐 인트라넷으로 가든 뭐 이메일 뭐 캠페인을 하면서 하든, 아니면 뭐 리포트를 만들어내든, 똑같은 동일한 컨텐츠가 많은 곳에 이제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작업을 합니다. 웹사이트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또 뭐 출판물을 위해서 또 작업을 하고,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컨텐츠를 제대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COPE, COPE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 그러니까 한번 제작을 하고 제대로 제작하게 되면 모든 곳에, 그게 뭐 출판물이 됐든 웹사이트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소셜 미디어가 됐든 다 쉽게 뿌릴 수 있게, 그렇게 애초부터 가공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코오프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거 좀 약간 좀
심한 경우인데 이제 NPR이라고 미국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인데 어떻게 그 퍼블릭 방송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콘텐츠가 많이 제작이 되는데 컨텐츠를 다 쪼개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짧을 때, 헤드라인이 길 때, 그 다음에 티저라고 그러죠. 그 전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짤막한 멘트, 그 다음에 본래 내용을 축약한 거, 축약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약한 거, 요약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날짜를 이걸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워드프레스가 됐든 아니면 드루펄이 됐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작업은 힘들지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가 이미 제작이 된 거죠. 짧고 길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출판물에도 활용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헤드라인이 다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티저도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서머리, 요약본도 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판물 만드는데도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진도 그렇습니다. 사진도 작은 거, 큰 거, 중간,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돼 있는 거, 수평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한 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래에 어떤 기기가 있든, 어떤 소셜미디어에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든, 발달이 되든, 개발이 되든, 그게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COP, 코프 원리죠. 그래서 한 번 제작을 하고, 많은 곳에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NPR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단체는 본인들의 콘텐츠가 다른 데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기도 하고, 태블릿으로 가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기에도 갈 수도 있고, 라디오 조그만 전광판에 여기에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의 웹사이트에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제작하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제작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들이 사실은 웹 관리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관리하신 분들이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0.5인원? 그렇죠? 항상 인력이 딸리는데, 근데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내년, 내후년, 5년 뒤에는 똑같은 컨텐츠를 갖고 계속적으로 재가공 필요 없이, 재작업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용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제 회사에서 작업한 것 중에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동쪽 굉장히 길쭉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1986년서부터 94년까지인가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리고 사파리도 굉장히 많고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 야생 동물의 97%가 다 죽임을 당했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자연만 남고 동물들은 다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미국의 어떤 재단으로부터 이제 MOU를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재생시키는 자연을 동물들이 이제 재유입하고 재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에서는 관광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결국은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야지 그걸 하는데, 결국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죠.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저희는 이 고민한 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 지금은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동물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기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서 사실은 동물에 관한 콘텐츠 그리고 거기에 여러 명소에 관한 콘텐츠 그런 것들을 다 그 쪼갰습니다. 단순히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태블릿을 갖고 또는 모바일 기기를 갖고 사파리를 가게 되면 거기서 보이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볼 수 있게끔 다 콘텐츠를 다 쪼개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웹사이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시나리오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한 거죠. 한 번 작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든 아니면 뭐 태블릿에서 볼 수 있든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든 아니면 그 가이드 그냥 출판물 가이드를 볼 수 있든 그 작업을 한 번 하면 여러 군데 이렇게 그 같이 쓸 수 있게 사실 그게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한 번 가공하게 되면 여러 그 채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그 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캐스케이드 바이시클 클럽이라는 그 시애틀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단순히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사이클링이 그 뭐 대체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 계속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그 캠페인을 하는 그 단체죠. 그래서 더 크게 나가서는 미국 또는 이제 주의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그 주에서 이제 갖고 있는 예산을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를 어떤 대체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폴리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저희가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 웹사이트 컨텐츠가 뭐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뿌려지기 때문에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컨텐츠를 그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가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고민 안 했는데요. 이게 구글 글래스잖아요. 여기까지는 고민 안 했는데 사실 모바일까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다 아까 그 보신 대로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고 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나가서는 이제 어떤 기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암 환자들을 사실은 뭐 암 선고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가 웹사이트에 있으면 집에 가서 웹사이트를 보는 것보다 사실은 모바일에서 접하게 되는 게 더 적합한 시나리오죠. 내가 의사랑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정보를 접하고 싶고 그다음 의사도 그 정보를 그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체에서는 그렇게 콘텐츠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게끔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런 상황일수록 의사는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이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쉽게 그 컨텐츠를 볼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게
5년 전에는 볼 수 없는 시나리오고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컨텐츠는 미리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컨텐츠가 여러분 웹사이트에 있고 여러분 단체에 있지만 사실은 그 컨텐츠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가 다른 단체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유용한 컨텍스트에 맞춰서 취합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적합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제일 최적의 시나리오죠.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아가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누굴 들이면 그분이 다른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가서 또는 여러분 단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웹사이트는 그 웹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끔 작업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그 이동성이 있게끔, 유동성이 있게끔 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웹사이트 개편하게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민하게 되면 그런 작업 단계가 오게 되면 그리고 또는 이제 누가 그 웹사이트 제작해 준다고 했을 때 컨텐츠를 다 쪼개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앞으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와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컨텐츠를 미리 제작할 수 있게끔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그 웹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도 이제 컨텐츠가 올라갈 수 있죠. 진짜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P 한번 제작하고 여러 군데에 뿌릴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나리오와 어떤 기기가 됐든 어떤 채널이 됐든 여러분들의 그 가치 있는 컨텐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이 되고 그렇게 쓰일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